안녕하세요. 동명스쿨 교수입니다. 내년부터 영어의 보증관을 맡게 된 강동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 일단 제가 김포 지역에서 그 아이를 가르치게 된 간단한 이제 계기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는 오랫동안 목동과 강남에서 계속 수업을 했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목동과 강남 아이들 중학교 3학년 50% 정도가, 정말 반에서 50% 정도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덕분이 1등급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는 1, 2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은 자체평가 영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시겠지만 강남 3구, 한계도, 목동 그 지역이 전체 영어 1등급의 한 50%가 넘습니다. 그 퍼센트로 믿고 따지면 나머지가 전국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보자 하던 차에 김포 지역만 유일하게 제주종합학원이 없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주하는 친구들은 일산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 이제 안정되기 시작한 신도시라서 그런가 보다. 일산이랑 분당같이 오래된 신도시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기 들어왔고,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갔던 친구들, 현재 저희 김포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입니다. 제 최애 제자들이고, 저로서는 올해 첫 제자들이고, 제가 지금도 문자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아이들 영어 점수도 수능 저번 주에 했잖아요. 수능 점수 거의 대부분 90이 93점입니다. 근데 영어만으로는 대학가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영어만으로는 대학가는 게 아니다 보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나오고 어떤 식의 1등급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이 지역 일단 알고 시작한 데 계시는 거가 영어 1등급 중학교 3학년 50%그 남의 지역 얘기인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왜 제주종합학원이 없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 아이들 절대 다수의 등급이 4등급, 5등급입니다. 점수를 높을 때는 60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듣기에서 틀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듣기는 기본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듣기에서 틀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탄탄하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둘째, 시간이 모두 높습니다. 한 장을 그냥 다 날려요. 한 장 자체를. 그럼 그 점수가 벌써 20점이 가깝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60점을 벗어날 수가 없고, 60점인 아이들, 4등급, 5등급의 아이들은 재수를 하는 건 엄마, 아빠 등골 브레이커가 되는 게 안 됩니다. 재수가 아니라 N수가 되다 보니 애들이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맡았던 첫 번째 재수생 아이한테 제가 보냈던 거가, 제가 이름도 실명도 계시는데 은연의 아이한테 그러면 너 연대 원주 캠퍼스 넣고 편입을 보자. 그래서 그 친구 작년에 편입을 보는 거는 편입 시험이 영어만 보는 건지 대부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병 놓고는, 그래서 영어를 보아서 이 친구가 작년에 얘가 총장상 받은 것도 있어서 그 실적까지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속 캠퍼스로 학교를 갈아탔죠. 원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입시에서 옴짝달싹 못한다라는 거. 물론 수학과 국어는 아이들 많이 요새 어려워하는 과목인데요. 영어 1등급 2학년 때까지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엄청 예를 먹으실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장황한 얘기입니다. 일단 이 얘기 들으실 때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는 뭐냐면 영어 1등급 받는 전략,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지금 저희 김포 고3 아이들 처음에 중학교 3학년 초반에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해 중3 1년, 고등학교 1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까지 주력으로 그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은 이미 그때 고3 1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이라던가 논술이라던가 다른 걸 준비할 시간이 많으니까 김포고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그때만 하더라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김포고를 못 가면 약간 미련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점점 분위기가 달라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평준화가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이들 내신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김포고는 상대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정시랑 논술 결과까지 다 나오게 되면 아마 올해는 좀 좋은 성적이 제 첫 제자들이니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1년 반의 시간, 지금은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반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1년 반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신과 수능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지역 고등학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 고등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뭐 이건 전국 경향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영어 공부를 시키겠다. 이 발상을 완전히 버리셔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 결과예요.
이번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 중에서 실제로 1년 반 중에 1년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내신 때문에.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 3개월이잖아요. 50% 거의 50%에 해당하는 시간이라서 만약에 이번 겨울방학 농사 잘못 지으시면 거의 1년이 낭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이제 얘기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고등학교 기말고사 이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시니까 고등학교를 영어 내용이 어떠한지 아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알아보기 쉽게 지금 현행 네 학교의 시험 범위를 일단 먼저 적어드렸습니다. 이 시험 범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제일 먼저 겪는 첫 번째 1차 면도 고등학교 간 다음에 시험 범위의 양입니다. 시험 범위 양이 교과서가 지금 두 과가 다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시구나. 근데 실제 교과서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미합니다. 제1공간 제일 못해요. 제1공간 제일 못한데 점수 자체가 뭐 16점, 20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 두 과라는 거는 아이들 지금 교과서 두 과 똑같이 시험 보죠? 그럼 그 교과서 두 과를 합친 거가 한 과 정도 되는 거고 두 과라는 얘기는 중학교 교과서 네 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뭐 부교재라든가 모의고사 안 들어가는 전혀 없거든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79점, 뭐 64점 이렇게 점수 비슷한 굉장히 있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점수가 뭐냐면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거의 한 28개, 27개 그 정도 되는데 교과서도 분량으로 놓고 따지면 그게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을 볼 때 힘들어하는 거 일단 첫째는 양에서 프로세싱이 안 돼요. 양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머님들이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저 내신 준비 미리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뭐 겨울방학 때 뭐 하고 왔니 물어보면 그거 사고 왔는데 이런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잘못된 발상인 거가 왜 그러냐면 김포구는 외부 지문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전부 다 킬로그램들입니다. 여기 노는 수령 24점이나 돼요. 장기고 많이 어렵습니다. 노는 수령.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 지문이 없지만 여기 지금 킬로그램들 자체가 여기 서술도 마찬가지고요. 킬로그램들 자체가 그게 방학 동안에 2달을 하고 석 달을 하고 그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미리 유출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답을 쓰는 건 정말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2달, 석 달 동안 내신을 했다고 해서 절대 반영되지 않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출제 경향을 좀 보시면 대부분 지금 100가지 문제 유형, 장기고 빼고요. 다 100가지 문제 유형을 보는 이유가 질문에 있습니다. 10점 문제.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학교들 자체에서도 전략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같이 가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학교, 이건 그 대한민국 전체 지금 현재 모든 영어의 경향이기도 한데요. 이 김포구 장기 운영 마찬가지지만 독해력 자체를 요하는 문제고 지문 변형, 단어 변형 문제가 거의 추세이 전국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변형, 지문 변형, 응용 문제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잠깐 교재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잠깐 펴주시겠습니까? 교재 53페이지입니다. 교재 53페이지 보시면 그 문제는 되게 가서 보셔도 되시고요. 제가 문제 유형 맨 첫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빨간색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53페이지 보면 김포구 대표 시험 문제, 아이디가 어려워진 그 분출도라는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들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유형 1번에 있는 거가 빈칸수론이죠. 근데 아이들이 빈칸수론을 너무 어려워했는데 얘가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 걸릅니다. 전부 다 다시 풀어야지. 그리고 못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빈칸 추론으로 외부 지문을 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문이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 외부 지문이 아니라 시험 범위에서 나온 문제긴 한데 그 단어 변형이라는 게 어떤 걸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거기 밑에 요약문은 다른 유형이에요. 그 문제가 같지 않습니다. 요약문을 냈는데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보통 수능이나 모의고사 선택지들은 두 개씩 세트로 같은 지문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거법을 쓰면 할 수가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모니당 단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는 대충 얘기를 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단어가 뭔지 모르면 풀 수가 없는 이 독해력 자체가 아니라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는 게 김포고 100% 객관식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다루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가장 체감으로 어려워하는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장기고입니다. 아이들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첫해 올라가는 장기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낸 것 긴 시간은 아닌데요.
아이들이 시험지 딱 보는 순간부터 이게 맨 뒷장에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맨 뒷장에 있는데 딱 그 페이지 보는 순간에 폴 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시험 보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6개가 나옵니다. 이 유형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풀어보기 전에 법만 봐도 얘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문제 자체. 그러니까 거기 문제랑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험 범위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거기 문수령으로 이렇게 요약문을 보이시죠? 그 요약문이 자기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의 내용을 10대를 읽다, 학술문제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요약을 박스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는 아이들 실력이 없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6개가 있고 배점이 아까 보셨지만 24점이나 된다는 거 보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도 90점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미리 돼서 올라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양고 잠깐 봐주시겠어요? 문양고랑 진해고는 좀 상대적으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양고는 필요한 어떤 유형이냐면 대화문이나 요약문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진해고는 이제 어법형 문장별 서술형 문제가 이제 필러문항도 있는 건데 거기 5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맨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지 변형식 독립표현 찾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이동입니다. 단어 변형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이 원래 있었던 원문을 가로 안에 보시면 원래 원문과 지금 선택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원래 원문을 알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의 선택지를 찾는 능력이 평생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영어 자체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이래서 어려워하는 문제고요. 그 밑에가 이제 되게 독특한 이동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문제 스타일인데 거기 보면은 지문을 인터뷰로 만들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약문을 원래 만들어야 되는 거를 학교 선생님이 되게 독특하게 그거를 A, B의 인터뷰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냐면 결국은 요약하는 겁니다.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갈까? 아니면 어법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서술해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들이고 마지막으로 제일고 봐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제1고가 사실 문제가 가장 편리합니다. 대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제1고 가겠다 하는 이유가 자기가 교과전형으로 아니면 내신 점수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도 오히려 더 좋은데 왜냐하면 내신이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고 외우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서술형 문제 2개 보이시죠?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이게 단순히 그 영작을 하는 문제라고 없는데 생각하시는데 이게 단순 영작이 아니라 어법형 서술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투 부정사 문법이 있다. 그걸 시험 범위 안에 그럼 그 투투 부정사 문법을 이제 글로 주고 이거를 작성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를 제대로 맞춰서 써라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하고 어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영어를 잘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러니까 100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제1고 2학년 친구 중에 2년 평균 점수 영어 100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어 100점 맞기가 조금 쉬운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소평을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고가 예전에 비하면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김포고는 김포고라서 상층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본 아까 그 서술형 문제들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어떤 친구들한테 완전 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장기본 저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영어에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본은 지금 아이들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장 좀 편리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학교가 이제 문양고가 제일 보여서 여기는 어떤 경우에는 1등급이 없는 그 시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점이 많은 이유가 1등급이 없어서 조금 그 시험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공부량이 너무 중요하다. 아까 제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가 내신과 영어 수능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다운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하는 공부를 하다가 페이스 유지하다가 오히려 내신이 되면 저희 실제 아이들 중에 인턴지시면 3학년 A반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1학년 아이들 수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번 주 시험이잖아요. 이번 주 시험 지난 주까지 수업 다 했습니다. 수업 다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전공부 만점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지난번 중학교랑 그 전공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학년인데도 이 스포트 차이가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는 게 지금 코로나 세대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셔서 그 이번 겨울방학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반
1년 반만 잘 꾸려나가시면 얼마든지 영어 1등급 2학년 말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종로 영어에 담당하게 될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지금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 과목을 두고 해봤었지만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도 항상 보내보실 때 어떤 데는 수학을 잘하는데 어디는 영어를 약해, 어디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좀 약해,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전문가가 뭉친 거라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어머님들 상담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그 다음에 고민거리를 좀 적어봤습니다. 근데 문법이라든가 어법, 어휘관리 이런 거는 모두 공통 이런 서류인 거고요. 지금 어머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기본 수준을 키우면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모든 형태의 시험을 정말로 대비하고 있는 건지 이거를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되십니다.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점수 100점 맞고 90점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도 되게 쉬운 거 아시죠? 지난번에 80점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예비고등을 앞두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 형태가 가장 중요한 그 질문권이라고 하더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가 영어는 수학과 과학처럼 과학이나 안 그러면 국어처럼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수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연산이 안 되지 않는 이상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상 이상 고등상 이상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영어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약간 이제 예고 아이들, 미술이나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 실기에 너무 집중하느라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선생님 저 영어 점수만 나오면 2등은 갈 수 있어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가르치려고 보면 빡빡한 거가 영어는 오늘부터 뭐 공부 시작한다고 갑자기 뭐 영어가 잘 되는 거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가 단어를 외워도 3, 4개월 뒤에 뭔가가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독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뭐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정 과정을 떼고 아이들이 매년 하는 거가 모의고사 문제집만 풉니다. 그럼 모의고사 문제집만 풀다가 보면 막상 마음 편한 상태에서 집에서 풀 때는 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시험장 가면 한 바닥을 못 푸는 거가 독해력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상당히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에 주의를 하셔서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시작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냥 나는 다른 아이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푸니까 뭐 다른 아이들 뭘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영어는 진단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학원은 진단 테스트와 레벨 테스트를 동시에 보는데요. 진단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만든 시험지가 이제 진단 테스트고요. 레벨 테스트는 보통 이제 극상위를 가져내기 위해서 만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예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10년 넘게 제가 강남서부터 아이들 보는 질문 한 5줄 정도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첫 문장입니다. 그 질문은 첫 문장인데 이 첫 문장 해석하는 거 보면은 간이 테스트가 되지만 거의 적중률 90%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찍어먹고 가셔서 문장만 보여주시고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간단한 거 아마 아이들 문장 잘 겁니다. 첫 문장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영어 질문을. 설명을 저희 1차, 2차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거 하고 전화가 오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전화가 오셨는데 우리 아이가 유형 몇 번이더라, 우리 아이가 유형 몇 번이더라, 그러니까 안심된다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전화가 문의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답입니다. 전부 전원이. 그리고 이거는 입력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신경제 같은 질문을 강남서부터 비슷하게 있어요.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단어도 틀리지만 여기 지금 이 단어를 작은이라는 반드 아시겠지만 얘는 이걸 글자를 읽지도 않고 왼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친구는 영어를 글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양새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한 단이 많습니다. 일정에서. 그래서 일단 이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웨이도 같은 기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글자를 그냥 아이들이 글쓰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장 많은 유형이 중학교 3학년 2번이라서 이 친구들은 그냥 여기 있는 글자들을 글쓰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벌레, 작다, 보이는 거에 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해보십시오. 아이들 보통 이게 2번이라고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고
다음에 강의실 180 정도 되는 아이들은 대부분 좀 이답을 씁니다. 한 185에서 190 한 정도, 190 초반 정도 된 친구들이 이답을 쓰는데 이거를 쓰는 아이들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언어감이라든가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다만 이 친구들이 이 정답을 쓰는 아이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영어 문장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얘기는 국어로 보다 보니 여기 통화가 있다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가 보이고 이렇게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6줄짜리 지문의 빈칸 문제거든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답을 다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 문장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빈칸에 넣는 답을 쓸 때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주제 문장 정확하게 보는 눈이. 그래서 유형 4번 아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해석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와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는 나중에 답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귀견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이긴 하지만 영어는 지금 독해력 싸움이고 말이 독해라는 거지 독해라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반드시 있죠.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사고법석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어린 친구 초등학생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애들이 생각보다 듣기 문제를 많이 줘요. 구상할 때 생각보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온 것 같아요. 듣기에서 2개가 3개가 틀리는데 상당히 많다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같은 듣기 문제를 많이 틀리니 어렸을 때 노출도를 많이 해주시자. 그거 하나랑 단어 많이 얘기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엄청 큰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독해력 싸움인데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딱 2개만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우선순위에 따른 어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가 200개였는데요, 300개였는데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의미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좀 전에 질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엄청 쉬운 얘기긴 하지만 이 왜이라는 뜻 자체가 방법이라는 뜻도 있고 길이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이 여기서밖에 안 되니까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사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무슨 정치 영역에 그리건 경제 영역에 그리건 내가 알고 있는 게 풍선이면 그 풍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선순위에 따른 어휘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건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봤던 단어인데 이면의 의미, 3차적인 의미 그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휘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구조에 입각한 어법을 먼저 배워야 독해를 잘합니다. 독해를 잘해야 저거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입각한 어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제가 사실 지금 못 얘기도 하지만 대치동에는 구조 수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신텍스라고 연목까지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구조라는 게 어떤 얘기냐. 아까 이 답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유형 4번에 있는 구조를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친구들 세명 전부 다는 여기 있는 글자 하나를 보고 글을 만듭니다. 그나마 이 친구들은 조금 언어감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이렇게 끊어있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주어니까, 얘는 동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있는 표현이라는 거, 이 덩어리 표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그냥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뭉쳐서 봤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네이티브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문자라던가 글 같은 거에서 그 띄어쓰기 하나도 없이 톡 보내실 때 많으시잖아요. 못 알아보시니까 다 알아보시잖아요. 띄어쓰기 하나도 없는 상태로 톡을 다 보내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저희는 아예 내재적으로 끊어읽기의 단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언어가 그런 건데 아이들이 이걸 끊어읽기라는 거 평상시에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끊어봅니다. 그러니까 글짓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라서 그거를 배우는 수업이 구조법이고 제가 메이저가 지금 고3년 재수생이다 보니 실제로 재수생 아이들입니다. 6분급이라고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10개월을 가지고 1등급 만들어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신에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 대신에 3개월 동안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거, 어휘와 어법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돼야지만 레벨업이 돼서 독해력이 생기는 거지 무조건 문제를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오답 노트라는 거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필기할 줄 몰라요. 뭘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단어 오답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어법 오답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김포고 아이들이라든가 뭐 다른 강남지역 친구들 아무리 제가 뭐 하나고등학교 아이들 보여준다고 하도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너 왜 못 배우니? 그러니까 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그러실 수도 있으시지만 저는 영어 강의를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듣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영어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 아이는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외우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이게 후천성이 많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내력이나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키워줘야 돼서 지금 현재 남은 시점에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먼 얘기 해봤자 어머님들한테도 잘 안 들어오실 거고 일단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나가시면 되시니까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까지 3월 달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고 중요한 일이고요. 그 스텝 밟아서 잘 나가면 다음번 스텝을 가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게 조금 미끄덩 소리나 그러면 그걸 다시 밟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있으신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셔서 제가 드리는 이제 항상 제가 1등급 만드는 전략으로 외등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일단 그 수질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12월 달 동안에는 뭐를 해야 되냐 공부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냐 공부 그릇이라는 거가 수학과 국어는 과정 공부니까 그냥 오늘부터 수업 딱 시작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영어는 나 오늘부터 단어 외워야 돼, 나 오늘부터 뭐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잘 안 외워집니다. 갑자기 잘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워밍업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아이들 미친 듯이 웁니다. 지금 딴 친구는 매년 병원이 있는데 올해 아이들은 제발 좀 덜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고등학교 1학년,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작년 아이들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애들 표현이 돼요. 다른 애들 다 안가요. 다른 애들 다 안 해요. 저만 불쌍한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이럽니다. 우울증 걸리겠대요. 공부시킨다고. 근데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어가야 돼서 그게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뭐 12월 달까지만 놀고 1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동안에는 조금은 서서히 간다고 하더라도 워밍업 하는 공부 그릇을 만드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왜 뚱뚱한 사람들 위 잘라낸다고 하잖아요. 영어는 공부 그릇 자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올라갈수록 어차피 태울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공부 그릇을 키워놔야 되고 대치동 아이들이 잘하는 근본적인 이유 숙제량이 엄청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수학도 시간과 프로그램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주일 안에. 근데 아이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숙제 안 해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가 많다고 생각 안 하는데 여기 친구들은 조금만 만들고 선생님 못해요. 죽어요. 뭐 이 얘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십니다.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부스터 기간이라고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정말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 잘 살면 1년 동안 연착륙이에요. 모든 내신 다 잘 볼 수 있고요. 모의고사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에 별방 또 있거든요. 2학년 올라가는 그 기간만 잘 보면 인생 시간 두 번, 딱 두 번, 별방 두 번만 잘 보내면 영어는 고등학교 2학년 6월 정도부터는 1등급이 상황에서 영어 수업을 줄여받아서 저희 김포고상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 수업했던 애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진짜 지금 현재 문자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 친구도 거의 성적 90, 93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 중3 때부터 들었던 시간들을 먼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부터 시간 분배라던가 좀 계획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 저희하고 모토인데요. 영어 공부의 모토입니다. 이거 영어 공부의 모토가 속담 2개, 영어 속담 2개를 지금 적어놨는데 일단 첫 번째 속담은 꾸준하고 느린 경기가 경주에서 이긴다 라는 얘기랑 두 번째는 뭐냐면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이거는 김연아 모토라고 합니다. 10몇 년 동안 빙상에서 이것만 쳐다보고 매일 열몇 시간 동안 리프트 뛰고 또 뛰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연아가 그 금메달 따기 너무 기본적인 이유가 그 친구 하는 그게 예뻐서가 아니라 그 친구 서던트 점프 높이가 남자 선수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김연아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유명한 해외 코치를 데리고 와서 나 오늘 굉장히 좋은 엄청난 스킬을 배우는구나 했는데 그 와이어 놓고 계속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켰대요. 근데 그게 그냥 뛰어내리기 힘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스케이트 날개 이렇게 높은 거를 위에서도 뛰어내리라 그러면 공포심이 아무리 와이어를 묶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에서 지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6개월을 하고 1년을 하니까 애지간한 높이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사더 마운은 10바퀴 돌면 6바퀴밖에 못 돌아요. 이 높이 자체 트레이가 기술 점수가 역대 최고를 붙은 이유가 그랬던 거라서 이 연습의 완벽을 만든다. 이것만큼 영어에서 엄청 중요한 게 없으니까 아이들 한두 달 해보고 아주 힘든데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답을 버리시건 당근을 주시건 실직을 주시건 3년 동안 어머님들이 같이 페이스메이커로 같이 뛰셔야 되시는
강의 준비했습니다.